안녕하세요. 연결수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후 3시 4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끝내면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고 주가 급등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감으로써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하는 1차원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계좌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야 되고 자,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하락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한국 반도체에 대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리포트가 발행이 되면서 주가 급락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전에도 어땠습니까? 자, 300만 원. 자, 액면 분할 전에 이 300만 원에 가던 이 시기에도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리포트를 나타내면서 자, 주가 급락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수상한 부분이 있었죠. 자, 매도 리포트를 발행하기 이전에 이틀 전에 100만 주 이상을 팔아쳤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 급락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리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다시 한번 급락이 나타났을 때 하단에서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 핸들링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자, 다시 한번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매도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이러한 타점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예수금을 확보해 내고 나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데는 이유가 또 있겠죠. 자,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봤을 때에도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주가 하락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러한 기사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자, 정작 해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만큼은 긍정적인 이러한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죠.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가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도 그렇고 엔비디아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 증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러한 우려감을 갖기보다도 다시 한번 어디에서 바닥권을 잡고 주가 급등이 나타날 건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고 나서 주가 급락이 나타나고 투매가 쏟아져 나왔을 때가 언제나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난 시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투매에 동참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HBM 관련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매도 리포트에 대한 발행을 했었는데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또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죠. 보시면 내년에도 HBM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모건 스탠리에 반박을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고요. 공급 과잉에 따른 내년 1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신영증권이라든지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고 HBM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 HBM 영업이익률이 53%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이익 구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건 스탠리 주장을 보시면 25년 1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 그리고 국내외 증권사들은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 SK하이닉스 HBM 생산 능력이 올해 말에 13만 장에서 내년 말 15만 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AI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떻습니까? 27년도에 차량용 HBM4 관련해서 전장 DRAM 1위를 굳힌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HBM4 관련해서도 TSMC와 협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기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경쟁 구도에 있어서 이제는 뒤처진 게 아니고요. 이러한 동일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서 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어디 지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난 시점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이 구간 안에서 일전에 22년도에 쌍바닥을 찍고 삼중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 시점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매도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할 영역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죠. 외인들의 이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다시 한번 물량을 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바닥에 대한 저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기관 쪽에서도 물량을 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보다도 어디에서 바닥권을 잡아갈지 그리고 반등을 할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잡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시고 불안감에 여러분들 종토방 찾아보시거나 뉴스 찾아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날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서 대응 타점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매도하시면서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해서 다시 한번 계좌 회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 전부 다 어디 시점에서 우리가 물량을 다시 한번 늘려가야 될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전에도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 안에서 우리가 수급적인 변화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신호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반등을 했을 때 막연하게 계속해서 급등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분할 매도 관점에서 타점을 또 잡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도움을 드릴 거니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막연하게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레포트를 발행을 했으니까 매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겠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급 과잉이 있는 게 아니고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자 6만 원을 이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만 원 구간을 한 차례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또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타점 관련해서 정확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만 남기시고 함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월요일 장 시작 9시 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삼성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한 번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 볼 거고, 자 삼성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께는 제가 정확하게 또 이 코멘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드릴 거고,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일전에도 이 TSMC 관련해서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코멘트를 드렸었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안에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 방에 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대응을 드릴 겁니다. 시나리오 관련해서 전부 다 제가 준비를 해뒀고요. 이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점, 그리고 상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반등 시나리오 전부 다 해놨으니까 삼성이라고 늦지 않게 여러분들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늦지 않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끌고 오시면 되겠고, 추가 종목 통해서 계절봉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죠. 이 종목도 급등 기대감에 따른 승인 기대감에 따른 급등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급등 시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